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모든 순서상 ABC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상이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확률 구할 때 중복조합 쓰지 말래매가 아닌 거야. 이거는 중복조합의 결과물인 그 몇 개를 다 균등하게 사진 펼쳐놓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뽑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중복조합을 써야만 하는 문제인데 내가 중복조합 쓰지 말라는 그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인 거라고. 이건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그치? 자, 그럼 일단 그것만 이해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다. 몇 H 몇? 3H에 9 해가지고 11 컨비네이션 2 해가지고 55다. 9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건 A가 2보다 작다 or B가 2보다 작다야. 경우의 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확률 구할 때도 마찬가지. 뭔가 힘들면 여사건을 생각하자야. 또는 또 결국 합집합이니까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정우야, 이 사건의 여집합은 뭡니까? A가 A가 2 이상이거나 예? 2고 그렇죠. 또는 이상, 또는 이고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A가 2 이상이고 B가 2 이상이다 로 바꾸면 돼. 자, 그럼 이건 우리가 공부했던 쉬운 중복조합이죠. 하한 조건 있는 거 3H9였는데 두 개 기본적으로 줘야 되니까 두 개 주고 나면 몇 개 남아서 5개 남으니까 3H에 5다로 풀어주시면 돼서 7 컨비네이션 2 해가지고 21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55분의 21 요것이 내가 원하는 거에 정반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55분의 34다가 되겠고요. 정답은 89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중복조합을 써야만 하는 문제인데 내가 쓰지 말라는 그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봅시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등등의 그런 경우의 수 상황도 많이 나오겠죠. 자, 문자 ABCD가 적혀있는 숫자와 1, 2, 3, 4 적혀있는 숫자,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에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그냥 소문자로 쓰자. A, B, C, D, E, 그 다음에 1, 2, 3, 4. A가 적혀있는 카드에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거든. 그럼 워딩을 잘 곱씹어 보면 A가 맨 끝에 올 수 있냐? 그렇진 않겠지. 양 끝에 꼭 오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트를 만들어 버리자. 자, A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숫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숫자 소원하면 몇 가지야? 4가지. A 오른쪽에 오고 싶은 숫자 소원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일단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건 결국 뭐 B랑 C랑 D란 알파벳, B, C, D, E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숫자는 2개 썼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랑 2였다라고 치면 뭐 3과 4 정도가 남았다 뭐 이런 거지. 맞냐? 자, 그 다음엔 당연히 얘네들을 일렬로 줄 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4 곱하기 3에다가 총 알파벳 숫자 몇 개인 셈이야? 7개인 셈이겠죠. 그러니까 7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분모는 너무나도 쉽게 몇 팩? 분모는 9 팩토리얼. 따라서 9 곱하기 8 그거 분의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딱 6분의 1 정도로 약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6번 한번 가봅시다.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좌석에 세 쌍의 부부가 임의로 앉을 때 부부끼리 서로 이웃하여 앉아주세요. 뭐 전체야 뭐 몇 팩이고 전체야 6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사건을 구해볼 텐데, 당연히, 뭐, A라는 부부, A라는 부부, B라는 부부, B라는 부부, C라는 부부, C라는 부부. 이렇게를 그냥 묶어버릴 거니까, 총 몇 명인 셈? 3팩인 셈. 그러면 3팩토리얼 해주고, 당연히 이웃했다니까 뭐 해줘야 돼? 부부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몇 승? 3승이다. 따라서, 6팩토리얼 분의 3팩 곱하기 2의 3승입니다. 그러면 일단 654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분자 쪽엔 2의 3승 8 남을 거니까 120분의 8이겠네. 15분의 1이겠군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C가 B 이상, C가 B 이상, or B가 A 이상이다. 또는이라는 게 싫단 말이야. 항상 생각을 하자고. 여사건이 편하진 않을까. 자, 현재 이거의 여사건을 한번 말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또 해석을 하면 결국 뭐란 뜻이야? C보다는 B보다는 A가 크다 뭐 이런 거지. 맞냐? 여사건이 훨씬 더 명쾌하네요. 자,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오는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66은 216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CBA. 이거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우서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뽑기. 그럼 6시 몇? 6시 3이겠지. 하지만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여사건이니까 1 빼기로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1-216분의 6시 3이 아마도 20 정도가 됐던 것 같으니까 4로 약분해볼까? 54분의 5. 그럼 정답은 54분의 오잉? 오잉? 왜 여사건 쪽이 있지? 이거 내가 선지 잘못 만든 것 같아. 54분의 5가 여사건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54분의 49가 돼야 될 거야. 아닌가? 내가 이거 변형하면서 선지 잘못 만든 것 같거든? 맞겠죠? 이거의 여집합은 이거니까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고 그거 여사건. 정답 이겁니다. 선지 잘못 만들어서 내가 여사건인 채로 그냥 선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6명 학생 A, B, C, D, E, F를 임의로 2명씩 짝을 지어 3개의 조로 편성하려고 할 때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 C와 D는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 이 전체 경우의 수 구할 때 필요한 개념이 뭐더라? 이거 경우의 수 구할 때 되게 중요했던 거. 고1 때부터 했던 건데 어려웠던 거. 너넨 잘했지만 분할이겠죠. 3개의 조의 구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는 항상 내가 분할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쓴다. 6을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쪼갠다. 이런 식으로 써놔야 안 헷갈린다고 했지. 자, 그러면 얘 구하는 경우의 수는 6C 2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로 끝인가? 몇 팩분의 1이죠? 3팩토리얼 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15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1이네.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 C와 D는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된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봐봐라. A랑 B는 아무튼 같은 조. 그 다음에 C랑 D는 다른 조야. 그러면 남아있는 E랑 F라는 사람 들어가는 경우 수만 생각하면 되잖아. 몇 개냐? 2개죠. EF냐? FE냐? 맞냐? 여기에 조의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야. 맞지? 얘네들을 1조, 얘네들을 2조, 얘네들을 3조라고 하자 하면 좀 달라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시고 정답은 1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숫자 1, 2, 3, 4, 5, 6, 7에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임의로 일렬을 나열할 때 다음 족을 만족시켜주세요. 4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4보다 더 큰 수가 들어옵니다. 4의 양옆에는 더 큰 거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5의 양옆에는 5보다 더 작은 숫자가 들어와야 된다. 뭐 전체 경우의 수야 7팩으로 하면 되니까 분자가 중요한 건데 분자 구하는 건 또 그냥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겠지. 자, 생각해 봅시다.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쇼. 크게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까? 쇼. 그렇죠. 4랑 5가 이웃할 건지 안 할 건지로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봅시다. 4랑 5가 따로 떨어져 있는 케이스를 보자. 자, 그러면 뭐 헷갈릴까봐 일단 숫자 써두고 보여줄게요. 1부터 7까지입니다. 자, 4 양옆에 4보다 큰 게 와야 될 건데 5랑은 떨어져 있을 거니까 누구누구밖에 없어. 6, 7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1이지. 자, 그 다음 5 양옆에는 5보다 작은 게 들어올 건데 4랑은 떨어져 있을 거야. 4는 아니야. 그럼 선택지 몇 개야? 3개지. 그럼 뭐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2겠죠.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뭐 6, 7 들어갔고 여기에 뭐 1, 3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끼지 못하는 숫자 뭐 2 같은 게 하나 따로 남아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다 세트로 묶어서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최종 곱하기 몇 팩?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66에 36에 곱하기 2니까 72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봅시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4랑 5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보다 더 작은 거 골라야 돼. 아니, 큰 거 골라야 되네. 4보다 큰 거 골라야 돼. 몇 가지 있냐? 2가지가 있지. 6이나 7. 5 옆에는 5보다 작은 게 와야 되는 당연히 4는 아니고요.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6이 왔다고 치고 여기에는 뭐 숫자 2가 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여기에 끼지 못한 숫자 1 있고요. 뭐 3 있고요. 7 있고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는 한 묶음. 너네는 당연히 한 명씩. 곱하기 몇 팩? 일단 4팩. 근데 이걸로 끝인가? 곱하기 얼마? 2. 현재 뭐 때문에 이게? 그렇지. 5랑 4가 4, 5일 수도 있고 5, 4일 수도 있으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얼마고? 이건 좀 크네요. 48 곱하기 6이니까 암산이 안 되는데 288? 오케이?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7팩토리얼. 그거 중에 이거 둘이 더하면 360. 7, 6, 5, 4, 3, 2, 1로 360을 약분해 봅시다. 6팩이 얼마더라? 720? 그러면 14분의 1이겠네? 맞죠? 왜냐면 6팩이 720이면 이거랑 이거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암산해도 되고. 자, 그 다음 10번. 그림과 같이 1열, 2열, 3열에 각각 2개씩 모두 6개 저기 바라바라바라 A, B, 요요요요요. A, B는 같은 열, C, D는 다른 열, E는 1열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다.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인데요. A, B는 같은 열. 그 다음에 C, D는 다른 열. 그 다음에 E는 1열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 붙어 있을 때 누구부터 해결을 해줘야 될까? 이게 꽤 중요하거든. 뭐 감이라면 감인데 경험치겠지. 누구부터 해결해 주는 게 좋을까요?
누구? E. 그치? 왜냐면 얘네들은 뭐 같이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고 다르게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단데 만약에 얘네들이 으찌으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1열을 다 막아버리면 얘가 못 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E부터 정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E가 앉을 자리. 야, 니 1열 싫다며. 아무데나 골라봐. 몇 가지야?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E가 여기 3열 위쪽에 앉았다고 칩시다. 자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앉힐까요? A, B랑 CD 중에. 그 다음엔 A, B겠지. 왜냐면 CD가 다르다. 그럼 뭐 다르게 앉아버렸다가 같은 열이 안 비어있으면 큰일 나잖아.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A, B를 봅시다. 야, A, B야, 너네 무슨 열에 앉을래? 선택지 몇 개? 2개. 그 다음에, 우리 1열로 앉자 했을 때 그 다음 또 선택지 몇 개? 2개죠. 자, 얘는 1 또는 2열. 얘는 A, B로 앉을 거냐, B, A로 앉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대충 뭐 A 1열에 A, B 앉았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그림에다가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C랑 D를 다른 열에 앉힐 겁니다. 이거는 자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세도 괜찮아. 얘네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이 일단 몇 개야? 사람 무시하고 자리만 뽑으면 몇 종류 있어? 2 종류 있겠지. 요렇게냐, 이렇게냐. 그 다음에 당연히 CD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2 곱하기 2겠죠. 이거는 자리의 모양새. 그 다음에 이거는 CD입니다. 이해되냐? 자, 이거를 가끔이나 꽤 많은 친구들이 실수할 때 C가 일단 앉을게요. 3군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D를 생각할게요. 라는 풀이로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종종 있는데 그 풀이가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쵸. 얘가 앉을 수 있는 3가지가 얘한테 미치는 후폭풍이 다 같으면 그냥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지. 근데 여기 앉을 때는 여기 다르지. 다르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데 케이스별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럴 바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낫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행동은 끊고 진행하라는 거야. 뭔 말이냐면 CD가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된다 했을 때 그냥 C부터 그냥 무직성으로 앉혀놓고 시작하자. 행위를 먼저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끊어서 가시란 얘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좋다 이거지. 뭐 나머지 F는 비연이 알아서 앉겠죠. 경우의 수 없습니다. 여기 64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명 마구 앉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은 720이었나요? 720분의 64입니다. 18까지 약분되나? 8로 약분하면 15분의 8이겠네요. 정답은 23이겠죠. 6 700, 120이라고 잘못 봤습니다. 720이군요. 그럼 8로 약분하면 90, 더 되네. 45분의 4겠네요. 답은 4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결국 점점 경우의 수가 어려워집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4장을 뽑아서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하겠대. 즉, 뭐는 정해져 있군요. 순서는 정해져 있군요.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P4야, 10C4야. 컨비네이션 4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는 10C4 일단 질러놓고. 얼마더라? 210인가? 아직도 안 헤어지네요. 매번 수업할 때마다 까먹어. 210 맞네. 자, 그 다음 내가 찾고 싶은 건 A의 1과 A의 2는 홀수, 곱한 게 홀수고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는 16보다 크거나 같아라. 그렇지. 딱 봐도
뭐 분모 구하는 건 쉽고 이제 분자를 구하는 게 이제 경우의 수 문제로서 어려운 건데 A1 곱하기 A2가 홀수고 A3 더하기 A4는 16이다. 16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이 말은 A1도 A2도 둘 다 홀수다라는 것까지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야 뭐 꽤 큰 숫자들끼리 더해야 되겠다가 되는데 한 방에 멋지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 게 그치? 둘이 홀수로 했을 때 A2보다 A3이 커야 되니까 A2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A3, 4를 뭘 뽑을지를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전략을 짜야 돼. 앞에 쪽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뒤에가 합이 16보다 커지는 걸 할지 아니면 뒤에 거를 결정한 다음에 앞에 거를 할지 앞뒤가 낫겠어? 뒤합이 낫겠어? 이것도 보통 뒤합이 낫습니다. 왜냐? 둘 다 홀수다라는 건 남아있는 홀수 중에 그냥 두 개만 뽑으면 되잖아. 그 남아있는 홀수가 뭔데를 얘로 결정 지어주면 훨씬 더 좋겠지. 왜냐면 얘는 잘못해가지고 A2를 꽤나 크게 잡아버리면 A3이 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부터 하는 게 좋다. 이런 사고방식을 당연히 납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 이미 머리가 충분히 확통을 하기에 이제 적합하다는 거고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을.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더해서 16 이상이라는 케이스 분류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해봅시다. A의 3과 A의 4를 봅시다. 16 되려면 제일 작은 것부터 하자. A3이 뭐일 수 있나? 6하고 이건 일일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마다마다 A1, A2에 대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합이 16보다 커진 거 몇 개지라고 세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다 케이스 분류 해야 돼. 60 있고 또 뭐 있을까? 7에는 9랑 7이랑 10 있고 8에는 9와 8에는 10이다. 원래 88도 괜찮은데 같은 숫자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9와 10. 다행히 케이스는 6개 정도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좀 미리 예측해볼까? 총 케이스는 6개인데 실상 내가 해야 될 건 몇 종류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2종류고 얼핏 보면 4종류지. 왜? 어차피 A3보다 작은 A1, A2를 할 거니까 A3이 77이니 2개 다르겠냐? 같겠죠? 88인 2개 다르겠냐? 같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찾아주셔야 되고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혹폭풍이 똑같다 이거야. 이제 얘가 9 뽑든 10 뽑든 얘 때문에 뒤는 다 똑같아. 이런 게 파악이 되면 바로 곱하기로 처리하자 이거지.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얘네 중에 누구는 다 똑같을까요? 6, 7, 7은 똑같을 거예요. 왜? 나는 얘네보다 뭐한 홀수 찾을 거라. 작은 홀수 찾을 거라 6보다 작은 거는 135, 7보다 작아도 135 똑같을 거지. 이것도 똑같겠죠. 뭘로? 135, 7로 똑같겠지. 이런 걸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이거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처리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네 셋은 1과 3과 5, 여기는 이제 A1, A2에 대한 이야기야. 1, 3, 5 중 2개를 뽑을 겁니다. 따라서 3C이겠죠. 그런데 종류가 총 3개 있네. 3, 3은 9. 그 다음 여기는 A3이 8이든 9든 A1과 A2는 현재 뭐뭐뭐뭐 중에 뭐뭐뭐뭐 몇 개야? 1, 3, 5, 7 중에 2개겠죠. 따라서 몇 시 몇? 4시. 하지만 곱하기 얼마로 처리할 수 있다? 3. 그래서 여기는 6, 3에 1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210가지 중에서 27가지 3으로 약분하면 70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네. 되셨으면 1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두 집합 1, 2, 3, 4, 1, 2, 3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함수를 구해주세요. F의 1이 F의 1이 2 이상이거나 F의 치역이 B다. 자, 일단 또는이 나왔으니까
여사건을 생각은 항상 해보자. 정호야, 저 명제 여사건 또는 부정이라 그럴까요? 뭡니까? 뭐가 편할까? 치역이 B다를 구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치역은 B가 아니다를 고르는 게 나을 건지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리마인드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치역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뭘로 풀라고 했더라?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중간고사 때 되게 중요했어요. 그쵸? 무조건 분할과 분배로 풀어라. 이건 고1 때부터 했던 거지. 치역이 B가 아니다랑 그냥 치역이 B다 중에 뭐가 편할까? 지금은 치역의 원소가 1, 2, 3,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치역이 B가 아니다도 쉬운 편에 속하긴 해. 왜냐면 치역이 3개 다가 아니라는 건 결국 치역이 2개거나 1개란 뜻이잖아? 치역이 2개다도 별로 어렵지 않고 하나다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원소들이 좀 늘어나 봐. 뭐 6개에서 5개로 대응된 함수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치역이 B가 아니다가 오히려 복잡하지. 치역이 4개인 거, 3개인 거, 2개인 거, 1개인 거 뭐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로 확장할 여지를 가져가려면 이거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별로 좋지 아니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만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우린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 자,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또는 이라는 합집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냥 원래 집합 구했던 것처럼 A, B, A 교 B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F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이건 쉽네. 딴 거 다 필요 없어. F1아, 너 2 이상만 가라. 선택지 몇 개? 2개. 2개. 그 다음 F의 2, 3, 4는 가릴 게 있어 없어? 없지. 뭐 1대1 함수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조건 아무것도 없잖아. 마음대로 해. 뭐에 몇 승? 3에 3승. 54개. 자, 그 다음 두 번째. F의 치역이 B. 이걸 봅시다. 자, 치역이 B라는 건 결국은 정의역의 원소 4개를 몇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낸다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낸다지. 자, 요 과정까지를 내가 뭐라고 부르나? 분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까지 대응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지. 그냥 좀 있다가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로 갈 건데 팀 좀 짜봐까지가 분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치 순열과 조합의 관계처럼 뽑고 나열한다처럼 분할해놓고 나누어주기 하면 돼. 이 뒤에는 3팩 이건 너무 쉬웠던 거지, 맞지? 맞냐? 그러면 4를 3덩이로 쪼개봅시다. 자연수 3개의 합으로 표현해봐. 얘는 한 가지밖에 없네.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몇 시 몇이면 끝나? 4C2면 끝나지. 정석대로 하면 이 뒤에 몇 C1? 2C1 곱하기 뭐 분의 1? 2팩분의 1이 붙어야 되겠지. 얘네들을 할 거면. 근데 안 해버려도 그냥 됐잖아, 그치? 4명 중에 2명, 너네만 팀이야. 나머지 둘은 알아서 솔프를 할 거야 라고만 하면 행위를 안 해도 나눠지는 거니까. 6에 36까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집합을 구해봅시다. 교집합이 쉽지 않을지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F의 1이라는 게 2 이상이면서 F의 치역은 B입니다. 생각해보자. 1, 2, 3, 4가 1, 2, 3으로 갈 거야.
자, 일단 F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있어? 두 군데. 근데 그 두 군데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뒤따라오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똑같겠지. 그 말은 곱하기로 처리하자야.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해놓고 F1이 무엇이냐로 쓰고요. 뭐 대충 2였다고 칩시다. 맞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귀찮아. 이거 중간고사 공부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겠지만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냐? 2, 3, 4가 1, 2, 3으로 자유롭게 가되 1이랑 3에는 적어도 하나씩 가주세요 이거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2로 가도 괜찮긴 해. 하지만 1, 3은 적어도 가주세요. 정말 너라면 어떻게 풀래? 여기서부터가 좀 쉽지 않아. 전략을 먼저 말로 세울 줄 알면 그 다음에 식으로 하면 돼. 대충이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3의 3승을 한 다음에 라는 말을 했다는 걸 보면 여사건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사건을 하려면 뭘 해야 돼?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손을 대보자. 3의 3승 한 다음에 이제 뭘 빼야 되냐면 1 또는 3이 안 찍힌 거 빼야 되지. 그럼 1 또는 3이 안 찍혔다면 1이 안 찍힌 거 해야 되고 3이 안 찍힌 거 해야 되고 둘 다 안 찍힌 건 빼야 되겠지. 맞냐?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 정호 스픽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사건으로 하재. 자, 여사건으로 하면 3의 3승 일단 질러놓고 거기서 뭘 할 거냐면 1 or 3이 안 찍힌 거 뺄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또다시 합집합이기 때문에 1이 안 찍힌 거 3이 안 찍힌 거 거기에서 둘 다 안 찍힌 거 이걸 빼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맞죠? 해보자. 야, 1 안 찍히는 건 결국 1 찍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뭐의 몇 승이야? 2의 3승. 3이 안 찍히는 건 3 찍지 마야. 뭐의 몇 승? 2의 3승. 둘 다 안 찍는다. 찍지 마. 몇 개야? 한 가지. 로 풀겠다라는 건 이제 27에서 뭘 빼겠다야? 15를 빼겠다. 따라서 12로 구한 게 이제 정오풀이야, 여기가. 좀 이거 말고 다르게 풀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시 뭐라고요? 이건 궁극의 풀이를 말해버렸네. F의 치역이 B인 거 안에는 제가 말한 건 이제 확률의 대칭성 같은 걸 생각하겠다 이건데 F의 치역이 B입니다 라는 경우의 수의 집합이 있겠지. 그 중에는 F1이 뭐인 게 있을 거고 분명 1인 게 있을 거고 또 F1이 얼마인 거 2인 게 있을 거고 F1이 얼마인 거 3인 거가 있겠지. 그 중에 뭘 구하고 싶다? 이거를 구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나 개수가 다를 리가 없을 테니까 전체 3분의 2로 하재. 이거 굉장히 똑똑한 풀이네. 이런 게 이제 떠오르시면 푸시면 돼요. 안 떠오르시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러면 F의 치역의 B인 거 아까 구해놨네. 얼마야? 36이죠. 그러니까 이건 36 곱하기 얼마? 3분의 2. 똑같은 결과 나오나? 24 나오네요. 맞냐? 근데 야 솔직히 이런 아이디어 안 떠오를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사건은 너무 복잡해서 싫다고 생각했다고 쳐.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방법으로 해볼 수 있을까? 좀 노가다에 가까운 거긴 한데. 얘네들이 선택되는, 이렇게 말하자. 나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니까 얘네들이 맞을 화살의 개수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좀 노가다에 가까운 케이스 분류지. 이게 정직한 방법이긴 해. 자, 이거는 뭐 우석이라고 하고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치역의 1, 2, 3이 맞을 화살의 개수로 케이스 분류를 해보겠다 이거야. 치역의 1, 2, 3이야. 정의역의 1, 2, 3 말고. 이미 쏜 거 뺍시다. 곱하기 2를 할 건 이거 2 했으니까요. 2 곱하기 이거는 그냥 공통입니다. 여기를 할 거야. 추가로 맞을 거. 자, 그러면 치역에 1과 2와 3이 있다고 치자. 얘네들이 맞는 화살의 총 개수는 당연히 몇 개인데? 3개인데. 어디랑 어디는 적어도 1 이상이야. 1과 3은 적어도 1 이상이지. 맞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볼까? 뭐 한 개, 한 개, 한 개 괜찮겠죠? 또 어떤 거 되나? 2개, 빵개, 한 개 괜찮고 거꾸로 한 개, 빵개, 2개도 괜찮지? 또 뭐 있나? 없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몇 개 맞을 거니만 했지 누가 쏜 거 맞을 거니 정해서 안 정했어? 안 정했잖아? 자, 그러니까 요거 몇 팩이겠어? 3팩토리얼 가지겠지. 얘는 너네 3명 중에 2명은 일찍어라 이런 거잖아. 맞냐? 3시이겠죠. 준성이 왜? 어? 왜 지랄이야. 102도 마찬가지로 3가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해도 2 곱하기 12다 이렇게 나오겠지. 6건도 나쁘지 않은 나는 이 방법을 주로 자주 사용하긴 합니다. 6건 별로 이렇게 막 복잡해진 거 안 좋아해서 그냥 똑똑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건 땡 잡은 거고요. 저 풀이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라라고 말 못하겠어. 이거는 그냥 가끔 그날의 IQ가 높으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이야. 함수의 개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치역이 맞는 화살의 개수로 분류하시는 거. 이게 나의 픽이기도 해요. 내가 너네한테 추천하는 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아직 답을 안 구했군요. 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24개. 이게 교집합이었으니까 따라서 마무리하러 갑시다. 1번 54, 2번 36, 교집합 24개, 따라서 66개. 이것이 내가 구하는 분자. 분모는 전체 함수야. 뭐의 몇 승의 함수냐? 분모냐? 3의 4승. 따라서 81이니까요. 27분의 22 정도로 약분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문제처럼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한 건 여러 가지 풀이 다 연습을 해보시고요. 혼자 문제 풀 때도 다른 방법으로 못 푸나 이런 것도 연습을 해봐. 네가 싫어하는 방법도 자꾸 해버릇해야 그 방법으로밖에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너의 스타일이 생길 거야. 요 3가지 중에 나는 항상 이걸로 풀래 이런 친구 생길 거고 나는 이렇게가 낫겠다 싶은 거고. 그치? 모든 문제가 아까 이 규민이 풀이처럼 능지로 풀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스타일로 알아서 굳어지겠지. 연습을 해놓고 취사 선택해요. 자, 13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이렇게 돼 있대요. A교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해주세요. A교 B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이 말은 이제 A 교비가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A1 이상 A2 이하, B1 이상 B2 이하거든. 여사건이 좋을지 그냥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냥 하면 교집합이 있으면 되니까. 자, 얘를 핑크, 얘를 초록이다 라고 해봤을 때 초록이 핑크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걸쳐 있다도 괜찮고, 반대로 걸쳐 있다도 괜찮고, 핑크를 포함한다도 괜찮단 말이야. 너무 많아. 그럼 항상 여사건을 생각해보자. 여사건은 교집합이 없대. 교집합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핑크의 오른쪽 끝보다 초록의 왼쪽 끝이 뭐 하면 돼? 크면 되지.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니까 완벽하게 초과해 주시면 되겠죠. 맞냐? 그리고 좌우 반전 핑크랑 초록이 바뀐 거 정도야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겠지 뭐.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걸 합의 보시면, 이제 여사건 어떻게 구할까를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여사건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봐. 그게 되면 이 문제는 짧게 풀려요. 여사건이 그냥 한 줄로 끝나. 그쵸. 6시 4로 끝나. 왜? 일단 문제 잘 읽으면 6개의 카드 중에 동시에 2개를 뽑아서 작은 건 A1, 큰 건 A2라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A1과 A2는 같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A1보다 A2가 큰 건 자명합니다. 마찬가지로 B1보다 B2가 더 큰 것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요런 그림이 되려면 이것도 요래야 되지. 맞냐? 그러니까 6개의 카드 중 4개만 골라서 예를 들어 1, 3, 5, 6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 이거 아니야. 맞냐? 물론 이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곱하기 2는 해줘야 되겠지. 2 곱하기 2는 뭐야? 그쵸. 핑크 초록이냐 아니면 초록 핑크냐 이렇게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입니까? 의 케이스 분류가 되겠지. 자, 따라서 이거는 총 30가지가 나오겠네.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만데요? 그럼 1 빼기로 마무리합시다. 1 빼기. 전체 경우의 수 여기 몇이 몇? 6시. 초록도 6시. 그것분의 30가지. 자, 6시가 15니까 15를 한번 미리 약분해 주시면 15분의 2다. 이렇게 나오면서 정답은 15분의 13 되겠습니다. 됐는가? 오케이. 15번. 얍. 14번? 오잉? 14라지 않았군요. 14번.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B가 있습니다. 동아리 학술 발표에서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은 또는이니까요. 구해야죠. 자, A가 B보다 앞이거나 A랑 B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래. 그냥 정직하게 합시다. 예구하고 교집합 뺄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A가 B보다 발표 순서가 앞인 경우의 수를 구하자. 딱 봐도 뭐겠어? 뭐 나누기 몇 팩이겠어? 2분의 7팩이겠죠. 맞아? 왜? 전체 동아리가 총 7개 있으니까 걔네들이 자유롭게 줄 설 경우의 수는 7팩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절반은 A가 앞에 있고 절반은 B가 뒤에 있겠지. 안 그러면 불공평할 거 아니야. 나누기 2로 빠르게 구하자고. 자, 7팩은 모르겠는데 7 곱하기 6팩이 얼마라고? 이거 360 이렇게 나오겠지. 5팩이 120이니까 720에 반. 오케이,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A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 들어온답니다. 자, 과학 동아리 총 5개야.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손 몇 개? 5개.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손 4개. 해준 다음엔 이렇게를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나머지 사이언스 1, 2, 3 이렇게 3개가 남았을 때가 총 몇 개인 셈? 총 4개인 셈. 그리고 곱하기 얼마? 2 팩토리얼. 이거는 당연히 A랑 B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이에 들어올 과학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꽤 큰데 20 곱하기 24 곱하기 2다. 계산하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교집합. 이건 되게 쉬울 건데 뭐게? 식으로 바로 불러봐.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만 하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4팩. 뭐야? 위에서 2팩만 뺀 거지. 오케이? 아까 여기서 A가 B보다 앞에 있을 게 절반이다랑 같은 이치야.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해두자. 4팩 241이면 이거 480. 그렇다면 이것은 그거의 2배였을 테니까 960. 이 새끼도 해봐야 되겠네. 2520. 따라서 2520 더하기 960에서 480을 뺀다. 이렇게 먼저 하면 480이야. 3000개네다. 전체 경우의 수가 7팩토리얼이겠죠. 7팩. 그거분의 3000. 7팩이 얼마일 거냐 하면 그냥 에이씨. 아까 2분의 7팩이 2520이었으니까 그거 2배 하면 5040이겠죠. 5040분의 3000. 이렇게 지우고 약분이 일단 6으로 해볼까? 84분의 50. 42분의 25. 42분의 2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칭성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그냥 절반이겠다 뭐 이런 거 찾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 15번 하겠습니다. 숫자 1, 1, 2, 2, 3, 3가 하나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6번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것부터 6번째 나온 것까지 해보자. 두 자연수를 A1, A2, A3 그죠? A1 100, A2 10, A3 두 번째는 A4 A4 100, A4, A5 10, A6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 자, 근데 M보다 N이 더 클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래. 14번과 비슷한 이치예요. 뭐 확률의 대칭성 같은 걸 생각하자야. 자, 이거 1, 1, 2, 2, 3, 3 갖고 만들었을 때 M과 N의 대소관계로서 가능한 건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어? M이 더 크거나 아니면 M이 더 작거나 아니면 같거나지. 근데 이 중에 얘네들은 뭐 하겠냐? 경우의 수가 같겠죠. 맞냐? 그럼 내가 이것만 구하고 싶으면 뭐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뭐 하면 돼? 얘 구해서 전체에서 뺀 다음에 반띵 해주면 되겠지. 이게 훨씬 쉽잖아. 같다는 뭐 1, 123 이렇게 몇 개밖에 없잖아. 이해되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m이랑 n이 같은 경우만 먼저 보자. m이랑 n이 같으려면 어떻게 될 수 있나? 123, 123. 아니, 근데 결국은 1과 2와 3을 나눠 가져야 되면 1, 2, 3 배열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나? 총 6개 숫자가 있겠지. 123, 132, 213, 231, 312, 32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를 뭘로 둘까? 이게 대표적으로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이긴 하거든. 보여드릴게. 만약 이걸 다 다르게 봅시다. 다 다르게 보면 이거 결국 위아래 나눴지만 A의 1, 2, 3, 4, 5, 6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앞에 3개는 M, 뒤에 3개는 N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상황은. 그치? 자, 다 다르게 보자. 그럼 전체 몇 팩토리얼 분해? 6 팩토리얼 분해. 일단 종류가 6개인 건 6개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이렇게 줄을 선다고 쳤을 때 1-A, 1-B, 2-A, 2-B, 3-A, 3-B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2의 몇 승? 2의 3승. 그게 총 6가지의 모양이 있다. 라고 세울 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 얼마가 될 거냐면 6 나누면 5 팩이 120이겠죠. 120분의 8이니까 15분의 1이겠네. 맞나? 이거를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 자, 1, 2, 3, 1, 2, 3 나열해봐. 모팩 분의 모팩이야. 2팩, 2팩, 2팩 분의 6팩. 이게 전체 경우의 수지. 맞냐?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총 몇 개겠어? 6개겠지. 왜? 그냥 앞에 3개만 1, 2, 3. 뒤엔 반복이니까. 총 모양 1, 2, 3, 1, 2, 3, 1, 3, 1, 3, 2 이런 식으로 6개밖에 없겠지.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6팩이 얼마라고? 720 나누기 8하면 얼만데? 90, 90분의 60, 6은 얼만데? 15, 15분의 1. 얘는 똑같지? 그러면 어떨 때는 똑같고 어떨 때가 다른지 대충 알겠니 혹시?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은 2번처럼 풀어버리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같은 것인 순열을 쓰고 싶은 욕구가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명백하게 될 때가 있긴 해요. 그거를 니네가 구분할 수만 있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도 되긴 해. 그게 어떨 때냐면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다 쓸 때예요. 문제에 주어진 걸 다 쓰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도 오류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팩토리얼만큼이 다 둘 다 들어가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까 봤던 예시 어떤 거였냐면 이 중에 4개를 뽑자라. 그러고 하면 달라져.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1, 2, 3, 4 이렇게 뽑힐 때랑 1, 1, 1, 2라고 뽑힐 때 농도가 다르거든. 대충 봐도 좀 다를 것 같지 않냐? 그죠? 근데 이거를 다 쓰겠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봐도 돼요. 이해돼? 좀 더 엄밀히 말하잖아. 하나를 제낀 것도 돼. 여기까지는 못 알아들어도 돼. 근데 아무튼 다 쓰면 같은 것인 순열리도 돼. 근데 애매하잖아? 모르겠잖아? 자신 없잖아? 그럼 그냥 다 다르게 보세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렇다. 근데 다 쓸 때는 같은 것인 순으로 해도 돼. 자, 아무튼 얘가 15분의 1이야. 그럼 정답 얼마야? 15분의 7이겠죠? 됐냐? 오케이. 자, 또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방금까지 이제 확률 단원의 수업을 진행했고요. 다시 10쪽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를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해. 자,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봤을 때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라운드도 홀수, 두 번째 라운드도 홀수, 1 확률 현재 얼마게? 어떻게 계산했어? 하나씩 해서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방금까지 우리가 15번까지 풀었었던 마인드로는 어떻게 푸냐면 전체 총 몇 가지? 36가지. 그중 홀수 곱하기 홀수 몇 가지? 3, 3은 9가지. 이렇게 해서 4분의 1 이렇게 구했었다면 여러분들 중에 방금 질문을 듣고 야 이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요 2분의 1이란 건 뭐냐면 처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 바로 계산해버린 거고 두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을 바로 계산해버린 거지. 당연히 직관으로 2풀이도 맞겠죠. 자, 요렇게 푸는 것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푼다. 또는 뭐 그냥 편하게 경우의 수로 푼다 라고 한다면 요렇게 푸는 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로 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언제 언급되는 거냐면 여기 조건부 확률 단원에서 독립시행이라는 것까지 공부한 다음에 언급되는 내용이긴 한데 충분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풀이법으로 가능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 요게 가능한 상황이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바로 독립이란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경우의 수 구할 때도 말하지만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뒤따라오는 상황에 대한 영향이 똑같다 이거지. 자, 내가 여기 2분의 1, 즉 첫 번째 홀수 뽑은 게 뽑거나 말거나가 뒤에 두 번째 홀수를 뽑는 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니까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다로 곱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뭐 하느냐가 그 다음에 오는 상황과 연관이 없다면 그냥 곱하기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거든. 이거를 좀 몇 문제에다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되는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적용시켜 보려고 그래. 그게 1번부터 시작이야. 문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111, 투투투, 333, 뽀뽀뽀 이것 중에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래. 질문. 아까는 그렇게 안 풀었는데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6건을 재해석해서 한글로 해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의사가 제대로 문장으로 말해봐. 너 방금 뭐 쭈물쭈물 했잖아. 그러니까 네 말한 게 맞아가지고 물어본 거야. 3개를 뽑을 건데 같은 카드가 2장 이상이다의 반대말이 뭐야? 안 돼? 그쵸? 뭐라고? 빨리 제대로 한글로 말해보라고. 아이씨, 말 진짜. 이거 맞아요? 셋 다 다르면 되지. 그러면 봐봐. 내가 맨 처음에 카드 한 장을 뽑을 건데 당연히 1을 뽑을 수도 있고 2를 뽑을 수도 있고 3을 뽑을 수도 있고 4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맨 첫 번째 1을 뽑든 2를 뽑든 3을 뽑든 4를 뽑든 셋 다 달라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같아 달라. 다 똑같은 얘기지. 그냥 맨 처음에 어떤 카드가 나왔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맨 첫 번째에 카드를 뽑는 건 뭘 뽑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건 확률이 얼마다? 1이란 뜻이지. 뭐든 상관없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 1을 뽑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세컨드에는 일단 카드는 총 몇 장 남았는데? 11장이 남았죠. 근데 그 중에 내가 뽑을 수 있는 카드는 몇 장이야? 9장이지. 2, 3, 4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엔 요 2를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썰드는
뽑을 수 있는 카드는 총 몇 장인데? 10장인데 내가 뽑고 싶은 카드는 몇 장밖에 없어? 6장밖에 없지. 해보면 이게 110분의 54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냐? 이게 여사건이니까 구하고 싶은 건 1-55분의 27. 따라서 55분의 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되냐? 이런 식의 풀이가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어떨 때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경험치가 쌓여야 돼.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곱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넘어올 거냐면 5번입니다. 아까 5번 어떻게 풀었었냐면 누구였더라? A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힌 카드가 놓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들어올래 한 다음에 줄 세워보고 막 그랬었던 그 문제죠. 이제 이걸 어떻게 풀지 한번 보자. 일단 이거 답 몇 번이었냐? 4번이었냐? 6분의 1이 나오는지를 실제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의 양옆에 누가 올 거냐면 숫자가 올 거였지 아마. 맞냐? 자, 이거는 근데 곱셈률 좀 풀기 조금 쉽지 않긴 하거든. 근데 한번 해볼게.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 가보자.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 어설프게 이제 곱셈률 조금 배운 상태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think 1. 야, A 왼쪽에 오고 싶은 사람 하면 일단 총 몇 명 있을 텐데? 8명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명이 왼쪽에 오면 돼? 그렇죠? 여기에 오고 싶은 사람 전체 8개 카드 중에 5개가 오자. 장우석 뭐예요? 머리 깎아내니까 되게 장어처럼 생겼어. 자, 그럼 8분의 5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숫자 1이 왔다고 칩시다. 이제 얘는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카드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어. 그 중에 몇 개 오면 돼? 4개 오면 돼. 어라? 6분의 1이 아닌데? 이게 얼마냐면 14분의 5야.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네. 자, 이런 식으로 곱셈 정리는 좀 까딱하면 잘못 풀 수가 있어가지고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곱셈 정리로 좀 풀어보자. 어떤 수정이 있어야 될까? 뭐가 잘못된 걸까? 아, 그렇습니까? 아이씨. 아예 근본적으로 틀렸잖아, 문제가. 자, 일단 똑같이 그러면 A 제외하고 몇 개 중에 8개 중에 몇 개? 4개가 오자. 그럼 카드 몇 개 남았고? 7개 남았고 그 중에 여기에 또 숫자 오고 싶으니까 3이죠. 엥? 이래도 14분의 3인데쇼. 이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올바른 건데 그래서 곱셈이 좀 어렵긴 한데 자, 너네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보자. 요거랑 요거가 몇 분의 몇 차이 나는지 생각해봐. 9분의 7배 차이 나지. 그 9분의 7이 뭘까? 양옆에 오는 숫자 빼고 나머지 아니야. 여기다가 9분의 7배만 하면 딱 맞거든. 그 9분의 7의 출처가 뭘지만 알아내면 조금 더 알게 될 거예요.
아까 이 문제를 첫 번째 방법으로 풀 때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했었어. A 양옆에 숫자가 오네? 그 말은 A가 어디엔 없겠네? 맨 끝에 오면 안 되죠. 그치?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A가 양옆을 제외한 어딘가에 앉을 거야. 이게 9분의 7의 확률이에요. 그죠? 그 다음은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A의 양옆이 생겼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는 8분의 4, 여기는 7분의 3입니다. 따라서 9분의 7 곱하기 8분의 4 곱하기 7분의 3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게 6분의 1이에요. 오케이? 양옆에 오면 안 되니까 그것부터 그치? 언제나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하나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지. 자, 5번 곱셈 전을 이렇게 풀어봤고 6번 봅시다.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좌석에 세 쌍의 부부가 임의로 앉을 때 부부끼리 서로 이웃하여 앉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C가 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앉을 겁니다. 이거 답 몇 번이었죠? 1번 15분의 1을 만들어 봅시다. 자, 맨 첫 번째 요 자리에 누가 올지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누가 와도 아무튼 다 똑같을 거 아니냐? 여기는 1입니다. 밑에다가 쓸까?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왔다고 쳐. 그럼 이제 여기에는 올 사람 몇 명 있는데 5명인데 그 중에 딱 라지 A만 와야 되지. 몇 분의 1이야? 5분의 1이죠. 그러면 그 다음 요 자리에 B, B, C, C 누가 오든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1이야. 예를 들어 라지 C가 왔다고 치자.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만 딱 와야 돼? 3명 중에 1명만 딱 와야 되지. 그러면 스몰 C가 왔다고 쳐. 그럼 여기가 B, B든 B, B든 조건은 이미 만족을 시켜줘. 상관없어요. 그래서 15분의 1이야. 이해돼? 적용할 수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를 구분을 해야 돼서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걸 모든 문제 한번 고민해보는 거는 또 좋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명문화하여 알려줄 수는 없어서 너네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적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8번입니다. 여섯 명의 학생 아베 세대 F를 임의로 2명씩 짝을 지어 3개의 조로 편성하려 합니다.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 C와 D는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거 다 몇 번이었죠? 3번 15분의 2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 이제 A의 짝꿍이 될 사람을 고를 거야. 후보 몇 명 중에 5명 중에 누구여야 해? B 1명이어야 하지. 맞냐? 그럼 그 다음 C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짝짝꿍 정해야 되지. 후보 몇 명인데? 3명인데 누구면 안 돼? D면 안 되니까 몇 개야? 둘이죠. 그러면 15분의 1로 끝났죠. 맞죠? 왜냐면 얘네만 신경 써주면 알아서 나머지 뭐 D랑 E 이런 애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있었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방금까지 해본 확률의 곱셈 정리.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숙제로 나갈 문제들에서도 찾아서 풀어드릴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확률에 대한 수업은 마칩시다. 이제 조건부 확률로 넘어갈 차례네요.